2026년 1월 세계는 남미 대륙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 체포되고 해외로 강제 이송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분쟁을 넘어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전개 과정과 세계 각국의 반응, 그리고 이것이 남긴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3일 이른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갑작스러운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주요 군사시설을 향해 정밀 타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마라카이 지역의 지휘센터와 라과이라 항구의 방어 체계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공중 폭격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전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통신망과 레이더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베네수엘라 군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특수부대 헬기들이 저공으로 침투하며 핵심 표적을 향한 은밀한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정예 요원들로 야간 작전과 급습 전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요 방공망과 통신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조직적 저항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작전의 배후에는 카리브해 일대의 미군 기지들이 거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보급과 지원의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주변 공항들은 즉시 폐쇄되었고 민간 항공기의 접근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고위 인사들의 거주지가 차례로 타격 목록에 올랐고 일부는 실제로 폭격당했습니다. 각국 대사관들은 급히 자국민 대피 공고를 발령했고 공항에는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상원을 비롯한 의회에는 이 작전에 대한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맹국들조차 작전 개시 직전까지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미군 측은 작전이 무혈로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언론은 다수의 사상자를 보도했습니다. 작전 개시 몇 시간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전 세계 언론에 즉시 보도되었고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과 특수부대가 협력해 표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급습했다는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미 해군 강습 상륙함이 카리브해를 출발해 뉴욕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내에는 체포된 인물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연방 법원으로 인계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마약 단속국과 협력해 형사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4일이 되자 베네수엘라 공군이 제한적이나마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들의 저항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추가 기소장을 공개하며 마약 밀매와 테러 자금 지원, 조직적 부패 혐의를 상세히 나열했습니다. 무인 정찰기들이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와 마두로 사이에 사전 통화가 있었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측은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베네수엘라 측은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가 공습이 이어지며 베네수엘라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이 연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델시 로드리게스에게 대통령 권한을 승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은 예정 시간보다 한참 늦게 시작되었고 배석한 인사들의 면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CIA 국장 존 래클리프 등 핵심 안보 라인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과도기 동안 베네수엘라에 대한 통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마두로를 미국 사법체계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 내 저항 세력이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측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전면전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이 작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마두로를 도주 중인 범죄자로 규정하며 정의 실현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 파엠 본디는 마약과 테러의 연결고리를 끊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는 행정부가 의회에 허위 보고를 했으며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독재자를 제거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또 다른 중동식 개입의 시작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돈 베이컨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매시 의원은 이번 작전이 향후 더 큰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사법적, 헌법적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었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외국 대통령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으면서 자국 대통령에게는 면책을 인정하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을 경찰 작전의 보호 조치로 규정하며 의회 통보 의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부정하면서 자국법으로 타국 원수를 재판하는 모순도 지적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는 국영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무장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원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이번 사태를 독재 종식의 기회로 환영했습니다. 벤테 베네수엘라 측 인사들도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마두로 정권의 비민주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코소보, 알바니아는 독재에 대한 저항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를 옹호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미군 작전을 용인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해석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스페인과 체코는 중재와 협상을 제안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마두로 정권에 비판적이면서도 무력 사용 자체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독일, 캐나다 등도 긴장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콜롬비아는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쿠바와 멕시코는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브라질은 미주기구 차원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벨라루스와 중국도 베네수엘라 측 입장을 전폭 지지했습니다. 칠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등은 자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등 다른 정권과 연결지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미국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학계는 의회 승인 없는 침공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현직 국가원수를 체포한 행위가 주권 침해인지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국가원수 면책 특권과 국제법 원칙이 충돌하는 이 사건은 향후 수십 년간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번 작전이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았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술 기업들이 정보 정찰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위성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특수부대 작전의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내부의 권력 공백은 심각한 불안 요소로 남았습니다. 친마두로 세력과 반마두로 세력의 대립은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임시 통치와 정권 이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합니다. 과거 사담 후세인이나 마누엘 노리에가 사례처럼 당이 승리 이후 장기 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의 체포 사례와도 비교되지만 규모와 파장은 훨씬 큽니다. 이번 사건은 남미 전역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반미 성향 정권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확전 가능성과 장기적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주권과 정의, 민주주의와 개입의 경계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2026년 1월 3일의 이 사건은 21세기 국제 질서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